원나블로 시작된 나의 만화 사랑, 그리고 그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결말이 나오지 않은 만화 원피스, 그리고 소년 만화 역사상 최강의 최후의 떡밥 원피스란 무엇인가. 원피스를 보지 않은 이들까지도 그 정체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터. 그래서 시작해보는 시리즈 원피스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명작 콘텐츠를 리뷰하는 콘텐츠 리뷰어 리뷰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분석남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이전 분석남 시리즈에서는 명작 콘텐츠인 진격의 거인을 아주 샅샅이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최근에 원피스가 너무 재밌어졌더라고요. 작화도 미쳤고 최종장이라 그런지 원피스와 관련된 떡밥이 아주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진격의 거인에서 에렌 일행이 시간신화구를 다시 되찾은 후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세계의 비밀을 목격했을 때와 같은 충격이라고나 할까요? 실시간으로 풀려지는 떡밥들이 만화를 즐기는 입장에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밝히자면 리뷰남 본인은 정상전쟁 이후로 원피스 잘 안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피스를 잘 몰라요. 알고 보니 고무고무 열매가 아니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입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피스라는 만화를 꾸준히 전문적으로 분석해오신 유튜버분들보다는 지식이 얕다는 점을 사전에 밝힙니다. 아니 분석남이라면서요. 근데 원피스 잘 모른다고 하면 웃잠?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원피스를 찾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원피스는 그래요. 떡밥이 뭐였고 개연성이 어떻고 파워 인플레가 어떻고를 떠나서 원피스라는 만화는 참 낭만적인 만화였습니다.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 그 자체가 주는 어떤 두근두근한 마음이 원피스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느끼는 우정, 사랑, 용기, 자유 등과 같은 것들이 만화를 보는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암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하나의 가상의 해적단으로 원피스를 찾아 나서는 여행길에 올라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화 곳곳에 흩어진 단서를 하나로 모아서 그 집단 지성을 통해 원피스를 특정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말입니다. 원피스의 존재를 우리가 가장 먼저 특정한다면 루피보다 샹크스보다도 우리가 먼저 원피스를 찾는 게 아닐까요?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콘텐츠는 소위 원잘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피스를 아예 몰라도 됩니다. 원피스를 일부분만 알아도 됩니다. 원피스를 잘 알아도 됩니다. 그냥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해적선에 탑승하세요. 원피스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도 최대한 알기 쉽게 원피스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재미있게 천천히 항해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는 이를 위해서 현재까지 원피스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을 각종 커뮤니티와 구글링을 통해서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비교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꾸준히 봐오신 분들과는 그 지식의 깊이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잘할 여러분들 댓글로 적극적인 훈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같은 해적선을 탑승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어요. 언제든 내리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 길의 끝에 원피스를 꼭 찾아낼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항해를 시작합니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 또한 상당한 떡밥 횟수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 분석남 시리즈를 통해서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 내에 다양한 떡밥을 분석해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떡밥을 추리하는 방법의 기본 중 기본은 세계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진격의 거인에서는 시조의 거인의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작품 내의 주요한 떡밥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세계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올바른 떡밥 분석을 향한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원피스 세계관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지형적 세계관입니다. 원피스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원피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지형적 세계관을 이해한다면 만화를 큰 틀에서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먼저 원피스라는 만화가 펼쳐지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지구와 조금 다릅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달라요. 먼저 지구의 모양은 둥그러니 똑같습니다. 근데 설명하기 쉽게 이걸 좌우로 길게 펼쳐볼게요. 어때요? 눈에 좀 더 잘 들어오시나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뭔가요? 저기 보니까 지구를 세로로 양분하는 긴 산맥 같은 게 있네요. 이걸 레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기원이 뭐고 왜 레드라인이고 이런 건 일단 생략할게요. 그냥 지구를 한 바퀴 크게 도는 산맥이 있다. 그리고 그게 레드라인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뒤에 개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서 또 가운데에 보니까 수평으로 큰 선이 그어져 있죠. 이건 바다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바다예요.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쪽은 그랜드 라인, 바깥쪽은 칸벨트입니다. 먼저 그랜드 라인은 우리말로는 위대한 항로라고 하죠. 루피 일행이 원피스를 찾기 위한 여정을 벌이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깥쪽 바다인 칸벨트는 뭐냐? 여기는 그 해왕류라고 원피스 초반부에 그 샹크스 팔 잡아먹은 엄청 큰 물고기 기억나세요? 걔네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칸벨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바다가 되게 캄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조용하다는 소리죠. 왜 조용하냐?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이 아예 안 붑니다. 그래서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곳에서 항해 자체를 못해요.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닷을 통해 항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어야 배가 나가요. 근데 칸벨트는 바람이 안 부니까 항해 자체를 못합니다. 거기에 그 해왕류라고 하는 애들이 엄청 세요.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가면 배도 파손되고 뭐 거의 무조건 죽겠죠. 계속 가볼게요. 레드라인이 세로로, 그랜드라인과 칸벨트가 가로로 지구를 크게 4등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 바다는 크게 4개로 나뉘어요. 시계 방향 순서대로 이스트 블루, 사우스 블루, 웨스트 블루, 노스 블루입니다. 쉽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대비보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 위대한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 원피스는 어디 있죠? 먼저는 그랜드라인 안에 있습니다. 범위를 좀 더 좁히면 신세계라고 하는 그랜드라인 후반부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범위를 조금 더 좁히면 신세계의 바다 극 후반부 라프텔이라는 전설의 섬에 있다고 해요. 그럼 라프텔은 어디에 있냐? 이건 거기 언저리까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위대한 항로 그랜드라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지도를 유심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입구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바로 리버스 마운틴이라는 곳입니다. 그 원피스를 초반에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루피 일행이 중력을 거스르고 위로 솟구치는 파도를 타면서 한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죠. 이곳이 바로 리버스 마운틴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파도가 역행을 해요. 그리고 입구가 총 4개죠. 4개로 양분된 각 바다의 해적들은 대비보 원피스를 얻기 위해서 각 입구로 들어와서 한 곳으로 나갑니다. 이게 뉴비 해적으로서는 유일하게 그랜드라인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리버스 마운틴을 거쳐서 그랜드라인에 들어왔습니다. 항해를 시작을 해야죠. 그런데 드는 생각, 입구가 같으니까 해적들은 다 똑같은 길로 가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그랜드라인의 시작점은 총 7곳이 있습니다. 각 해적들은 본인의 선택으로 항해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게 그랜드라인에 들어서게 되면 나침반이 먹통이 됩니다. 아니 근데 나침반이 없으면 어떻게 항해를 하죠? 여기서 기록지침과 영구지침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건 그랜드라인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일종의 전용 나침반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지침은 다음 섬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영구지침은 특정 섬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각각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을 들렸다가 가든 패스하고 그냥 한 섬만 가든 모험의 여정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당연히 대비보 원피스가 있다고 전해지는 그 라프텔의 영구지침을 확보하면 그냥 프리패스 아닙니까? 네, 맞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극장판에서 루피가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영구지침이라는 나침반이 뭐 그냥 어떤 해적한테나 뭐 허락되는 그냥 일종의 소모품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세계관 내에서도 그래도 좀 귀한 편에 속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그랜드라인을 따라 쭉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거대한 산을 만나게 돼요. 이게 뭘까요?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가로로 길게 늘어뜨린 지도만 보면 마치 한 번도 안 만나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것 같이 생겼죠. 하지만 이 지도를 3D 모형을 통해서 둥근 형태로 나타내면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쭉 두르고 있는 이 레드라인을 그랜드라인을 항해하는 해적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출발 지점인 리버스 마운틴까지의 바다가 그 유명한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원피스는 신세계 바다의 극 후반부 그 어딘가에 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신세계로 가기 위한 관문인 레드라인을 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극악의 난이도예요. 레드라인을 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레드라인을 관장하는 세계정부 해군 상층부의 허락을 받고 이 레드라인 정상에 위치한 세계정부의 성지 마리조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레드라인 해저 1만 미터에 존재하는 어인섬을 경유해서 가는 겁니다. 해적 입장에서 당연히 첫 번째 루트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해군 상층부가 해적에게 성지를 내어주면서 넘어가게 한다? 아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해적이라면 무조건 2번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뭐 나무위키에 보니까 대략 30% 뭐 이 정도로 나와 있던데 실제로는 30%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원피스를 찾아야 하기에 어찌저찌 극복을 했습니다. 루피 일행이 그러했듯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신세계에 도달했습니다. 레드라인을 기준으로 전반 바다를 넘어 후반 바다인 이 신세계에 마침내 도달을 한 것이죠. 하지만 원피스는 아직 저 멀리 있습니다. 거친 신세계의 바다, 그리고 그 극 후반부에 위치한 모든 기록 지침의 종착지 로드스타 섬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앞서 그랜드라인의 출발점은 크게 7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위대한 항로의 끝은 놀랍게도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이름은 로드스타. 그 섬에 도착하게 되면 대비보 원피스가 존재하는 라프텔이 위치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루피 일당도 일단은 기록 지침을 따라서 최후의 섬 로드스타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물론 루피를 비롯한 신세계의 해적들이 원피스가 숨겨진 섬 라프텔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조건 꼭 로드스타 섬을 경유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포네그리프와 같은 라프텔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단서를 먼저 찾으려고 해요. 아, 포네그리프가 뭐냐고요? 이거는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피스를 찾기 위해 알아야 할 간략한 지형적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죠? 원피스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루피 일당이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 어떤 목적지를 두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게 된다면 원피스라는 작품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알기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원피스에 대해 지금껏 나온 단서를 나름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근데 숨이 좀 차네요. 이건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